자, 봅시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수입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 할 녀석을 미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 전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 기능 중에 처음 배우는 기능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모델링 할 거고요. 자, 일단 새 창을 좀 하나 열어 놓읍시다. 파트 창을. 이름은 폰 할까요? PHONE. 새 창 하나 열어놨습니까? 그리고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지오메타리컬 세트 폴더 만들어 놨습니까? 아, 폴더 이름 좀 바꿉시다. 지오메타리컬 세트의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로퍼티스, 피처 프로퍼티스에서 요 폴더는 제가 플랜이라고 할게요.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랜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평면만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고요. 해놨습니까? 자, 그리고 네임 더 뷰 좀 열어 놓으시고, 자, 오늘은 수입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폰 모델링을 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폴더 관리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폴더 관리하는 거. 일단은 폴더를 플랜 폴더 하나 만들어 놨죠. 네. 자, 프론트 방향에서 자, 저는 일단 모델링을 할 때 조금 약간 복잡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델링은 먼저 평면을 이용해서 틀을 좀 만들어 놓고 모델링 합니다. 틀을 좀 만들어 놓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면을 잠시 띄워 놓습니다. 자, 프론트 방향의 원점은 제가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모델링 했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얘는 바텀이네요. 바텀 쪽 원점은 여기. 뭐 두 개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아래쪽에 원점 뭐 여기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각각의 방향에 원점 표기를 해 놓으시고, 자, 요 형상에 모델링 하기 위해서 위아래, 좌우, 앞뒤,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치수 작업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틀을 잡아 놓고 하면 치수 넣기도 편하고 모델링 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이용해서 위, 아래, 좌우, 앞뒤 평면을 이용해서 왁구를 좀 잡고 작업할 겁니다. 자, 먼저 프론트 방향에서 먼저 좌우 폭부터 잡읍시다. 플랜 도면을 잘 보세요. 이 프레임으로 플랜 가지고 왁구 잡을 때 대강의 치수를 보면서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YZ 평면을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모델링 제일 끝 지점이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198의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99 하셨습니까? 음. 자, 그리고 반대편에 대칭으로 돼 있죠.
대칭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는 얘를 밀어 할게요. 클릭.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툴바 있습니까? 여기 미러 하시면 솔리드 아닌 데이터 다 미러 하는 겁니다. 자, 미러 할 대상은 플랜 1번으로 잡혀 있고 레퍼런스는 YZ 평면. 미러가 활성화 안 돼 있을 수 있나? 솔리드 모델링이야, 스피스 모델링이야. GSD로 가야지. 그래 활성화되죠. 솔리드 모델링의 미러는 솔리드를 미러 시켜주는 거고 GSD 기능은 솔리드 아닌 데이터를 다 미러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좌우폭 잡았습니까? 좌우폭 잡았으면 위아래 잡습니다. 빨리 생성하고 되면 이야기해라. 옆에 좀 도와주라. 됐나?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잡습니다. 플랜 옵셋 기능으로 XY 평면을 위쪽 요 라인이 지금 얼마 옵셋 해야 됩니까? 도면 보시고 위쪽으로 얼마? 빙고 8.39 8.39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플랜 아래쪽 잡습니다. 옵셋 방법으로 XY 평면을 리버스 디렉션 아래쪽으로는 얼마? 보고 해라. 보고 좀 34 옵셋 해야 됩니다. 34 가면 저기 정면 쪽 방향에서 좌우 위아래 틀은 잡아놨죠. 탑 방향으로 가서 이제 앞뒤만 잡으면 되네요. 자, 먼저 플랜 여기 ZX 평면을 뒤쪽 방향으로 얼마 옵셋 해야 됩니까? 여기 50 아이가? 50 맞죠? 그래서 절반값 25. 그리고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미러 하면 되죠. 그래서 대상물 미러 할 대상 지정 미러 대칭 평면은 ZX 평면 해서 오케이 하시면 지금 우리가 생성할 모델링이 요 틀 안에 있어요. 요 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랜 폴더에 생성한 플랜은 절대 좌표계 XY, YZ, ZX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색깔 바꾸러 갑니다. 플랜 폴더 위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라퍼티스 들어왔습니까? 그래픽 색깔은 라인 앤 커버 쪽 아래쪽에 흰색 있습니까? 칼라 라인 앤 커버 쪽에 보면 흰색 있죠?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는데 저는 노란색으로 합니다. 오케이 하시면 폴더 자체의 속성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되죠. 자, 지금 우리가 할 모델링은
여기 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왁구를 잡아놨으니 모델링을 좀 해볼까요? 할까? 자, 인설트 지오메트리컬 세트에서 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이름은 나중에 바꿀게요. 데이터 속성별로 이름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폴더는 나중에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시고, 이제 지오메트리컬 세트 2번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먼저 얘를, 요 녀석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지를 좀 판단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까요? 솔리드 모델링으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몇 개? 3개. 자, 3개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 요 부분 있죠? 하나. 모델링 방법은 뭘로 할지를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까지 둘. 요거도 모델링 방법은 뭘로 할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요 녀석 해가지고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작업할 거는 요 부분을 먼저 작업할 겁니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먼저 작업할 겁니다. 자, 요 부분 작업할 때 보세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자, 먼저 요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럼 얘하고 두 번째 덩어리하고 세 번째 덩어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 형상만 집중하세요. 오케이? 자, 요 윗부분 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색깔을 좀 바꾸어 놓을게요. 요 윗부분 면, 요 윗부분 면을 내가 생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색깔 바꾼 거 있죠? 요 녀석은 뭘로 생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패드로 생성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전체로 생성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리버로 생성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티 섹션이겠습니까? 뭡니까? 리버입니까?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에서 리버가 서피스 모델링에는 수입이죠. 자, 그러면 가이드하고, 수입은 가이드하고 프로파일이 존재하죠. 가이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윗면에 가이드는 반지름 600이 가이드 아닌가요? 얘가 가이드입니다. 윗면. 프로파일은 반지름 42 프로파일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이 대충 라이터 쪽에서 오래 작업되는데, 요 녀석 프로파일이 가이드를 쭉 따라가면서 면이 생성되니까 수입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프로파일을 요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윗면뿐만 아니고 요 측면까지 한꺼번에 생성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요런 요 모양이 쭉 타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은 요렇게 할 겁니다. 가이드는 요렇게 작업해 볼까요? 자, 예전에 아크의 중심점 찾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준 거 혹시 기억납니까? 아크의 중심점 찾는 법에서 기억나나? 기억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하고 합시다. 아크의 중심점 찾는 법 조건, 전제 조건입니다. 1. 아크의 반지름 값이 주어진다. 두 번째 조건,
아크의 제일 볼록한 또는 제일 오목한 지점의 위치값이 주어진다. 이 두 개가 전제 조건이 성립한다면 결론, 아크의 중심점 위치는 반드시 어느 선상에 놓여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느 선상에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 표시가 생략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죠. 생략한 이유가 중심점 위치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반지름 600이라는 아크의 중심점 위치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생략된 거죠. 그럼 어디에 있냐? 중심점 위치가 정확하게. 자 보세요. 전제 조건 한번 따져볼까요? 반지름 값이 주어진다. 전제 조건 1번이죠. 그 아크의 제일 볼록한 지점, 제일 볼록한 지점의 위치값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위치값이죠. 그럼 두 개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아크의 중심점 위치는 어느 선상에 놓여 있다고 표시해 줘야 되는데 생략돼 있죠. 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반지름 600 아크는 여기 중앙 요 선상에 있습니다. 그립시다. 가이드부터 그립니다. 프론트 방향에 가서 자 여기 여러 개 평면이 겹쳐져 있습니다. Alt 키 눌러서 빵 투시를 해서 세 개 중에서 ZX 평면 되어 있는 거 있나요? 클릭 카놓고 스케치하러 가셔야 됩니다. 리버스 H 2차원 좌표에는 리버스 H 하시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요 윗면이 수입면이라고 했는데 가이드도 우리가 그려야 되고 프로파일도 우리가 그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의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수입 1번이죠. 자 합니다. 자 먼저 아크 작업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아크 선택에서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수입 1번 타입입니다. 자 V 선상에 있다고 아까 분석을 했었죠. V 선상 임의의 지점에서 클릭하시고 대강 클릭해서 모양만 냅니다. 이렇게 모양을 내고 전제 조건 아까 두 개 있죠. 반지름 값하고 위치 정보. 그걸 입력하는데 위치 정보부터 줍니다. 여기가 8.39 플랜이죠. 플랜하고 클릭 아크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 선택했습니까? 탄젠시 하면 위치 정보는 8.39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 값 600 입력하면 가이드 작업이 됐는데 가이드의 폭이 모델링 한개 플랜보다도 훨씬 길게 돼 있죠. 요거는 모델링 한개 플랜보다 조금 더 길게 조절을 좀 합니다. 어차피 남는 부분은 오버되어 있는 부분은 없앨 수 있습니다. 짧으면 안되고 한개 플랜보다 더 길게 작업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이드 작업은 끝났습니다. 3차원 밖에 나와서 3차원 밖에 나와서 프로파일 작업합니다. 근데 프로파일이 도면 보시면 여기 요 프로파일이 단면 A-A 아닌가요? A-A는 여기서 절단한 거죠. 그럼 이 프로파일이 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자 합니다. 라이터 쪽으로 가서 프로파일 작업하는데 여기도 평면이 여러 개 겹쳐 있죠. 그래서 Alt 키 누르고 투시를 하고 YZ 평면 클릭 지정하고 스케치하러 갑니다. 자 근데 원점 위치를 원래 우리가
모델링 원점으로 잡았던 요 지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점을 좀 옮길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점을 제가 옮길 겁니다. 요건 원점을 좀 옮겨서 작업할게요. 원점을 제가 이번 스케치에서 변경할 건데 어떤 타입으로 변경하냐면 커버 인터섹션으로 원점을 변경할 겁니다. 커버 인터섹션을 했습니까? 인터섹션 교차가 되려면 데이터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YZ 평면하고 지금 내가 선택할 곡선 선하고의 교차점 빵 교차 지점이 딱 원점입니다. 오케이? 요 녀석은 단면 A-A 위치에 있는 거죠. 원점이. 예. 2차원자 표기는 맞네. 오케이. 자, 원래는 여기 있던 원점을 요쪽으로 이동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어차피 라이트 쪽에서 프로파일 스케치를 요래 할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할 건데 원래 원점은 여기죠. 원래 원점은 여기 있는데 요 녀석을 여기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작업한데 반지름 40 작업한데 반지름 값 존재하네. 제일 볼록한 지점이 0,0 지나가야 되죠. 위치 정보 빵이죠. 그럼 요 녀석은 어느 선상에 있어야 되네.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아크 V선상 임의의 지점에서 클릭하고 딱 일치마크 뜹니까? 0,0에 그때 클릭하면 위치 정보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만 넣으면 구속이 되죠. 자, 프로파일 작업은 옆에 라인까지 프로파일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라인을 하나 선택해서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리든 왼쪽에서 그리든 이 아크의 끝점에서 수직하게끔 선 하나 작업하시고 길이는 조금 여유있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해놨나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얘의 위치가 여기 왼쪽 좌우 한 개 플랜 잡아놓은 거 있죠. 얘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인스턴스. 그리고 미러 해도 되고요. 요 끝점에서 다시 한번 작업합니다. 버티컬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인스턴스 하면 50 줄 필요가 없죠. 플랜이 50 위치에 있는 거니까. 자, 선 길이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짧은 거보다는 길게끔 해주시고 나중에 남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으니까. 플랜 데이터가 하나 안 잡혔네. 뒤에서 봐도 하나만 잡아놨구만. 선하고 플랜 찍어야지. 컨트롤 키 눌러서 플랜 찍어. 잠시만. 자, 봅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가 스윕의 프로파일입니다. 3차원 밖에 나오셔가지고 자,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타입입니다. 스윕 1번이죠. 합니다. 스윕. 자, 프로파일을 우리가 작업했죠. 그러면 프로파일은 타입은 explicit가 돼야 되고 서버 타입은 하나의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타입은 with reference surface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입으로 뒀습니까? 자, 그리고 순서대로 프로파일은 라이트 쪽에서 작업한 거, 가이드 커버는
하시고, 레퍼런스 서피스는 프로파일의 위치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파일 위치 조절 안 할 거죠. 그러면 레퍼런스 잡을 필요가 없죠. 프리뷰. 오케이. 자, 그리고 프론트 쪽에 가서, 자, 수입은 항상 생성이 스파인을 기준으로 수직하게끔 생성이 된댔죠. 그러면 여기서 스파인은 가이드가 자동으로 스파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가이드에 노멀 투 커버 타입으로, 노멀 투 커버 타입 곡선에 대해서 90도 양끝점으로 딱 하면, 가이드가 스파인이니까 가이드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면 생성돼 있죠. 요게 노멀 아닙니까? 면도 이렇게 노멀하게 생성돼 있죠. 예.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하게끔 면이 딱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게 여기까지는 작업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생성할 겁니다. 요 녀석만 집중하세요. 얘만 집중하세요. 얘만. 자, 도면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한번. 그 부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 요 부분 아닙니까? 594. 또 다른 데이터는 없나요? 67. 자, 그러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 67이라는 게, 67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594를 쭉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67이라는 요 녀석이 594를 쭉 따라가면서 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면도 무슨 면? 수입면이죠. 하나의 프로파일이 안내선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수입 1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이드부터 먼저 작업하는데, 잘 보세요. 반지름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이드의 제일 볼록한 지점으로 보이는 요 지점이 위치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18. 그러면 여기 중심점 위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 594 작업할까? 프론트. 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투시를 한 후에 ZX 평면입니다. 엉뚱한 거 찍지 마시고 ZX 평면 클릭, 스케치하러 갑니다. 2차원 좌표계는 리버스 H 돼야 되네요. 여기 됐나? 그리고 반지름 594는 아크 V선상에 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요 임의의 지점에서 그냥 대강 모양만 냅니다. 대충 모양만 냈습니까? 그리고 전제 조건 두 개 중에서 먼저 위치 정보부터 넣습니다. 위치 정보 좀 넣을까요? 위치 정보 18은 우리가 그 플랜 안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H축하고 제일 볼록한 지점 근처에서 찍으면 위치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위치 정보가 얼마? 18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 값, 두 번째 전제 조건 반지름 값 넣으면 됩니다. 594. 그리고 아크의 폭은 오른쪽 한 개 플랜보다 조금 길게, 왼쪽 한 개 플랜보다 조금 길게 빼줍니다. 여기까지 작업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바닥 부분 수입면,
가이드 커버 작업이 됐고요. 라이트 쪽에서 프로파일 작업하러 갑니다. 자, 여기 반지름 67 여기 아크는 단면 A-A니까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트 쪽 방향에서 Alt 키 눌러서 투시를 좀 하시고 YZ 플랜을 지정하고 스케치를 해야죠. 2차원 좌표계는 맞는데 원점을 원래 모델링 원점으로 두지 않고 제가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게 좀 스케치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원점은 옮길 건데 커버 인터섹션 YZ 평면하고 내가 지금 선택할 곡선하고의 교차 지점 빵. 요 지점이 딱 원점이 된 겁니다. 요 지점이 딱 원점이 된 겁니다. 라이트 쪽에서는 요 지점이 원점이 된 거죠. 그죠? VH는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원점을 요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67 아크는 0,0을 이제 지나가면서 작업하면 되죠. 중앙에 있죠. 아크. 이번에는 V선상 위쪽 임의의 지점에서 0,0에 딱 일치마크 딱 떴습니까? 일치마크. 요 0,0을 보세요. 일치마크 딱 뜨죠? 그때 클릭. 클릭. 그러면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들어갔고 기하학적인 정보로 반지름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67. 자, 프로파일이 하나의 가이드 커버를 따라가는 형상은 전형적인 수입 1번 형상입니다. 여기 됐나요? 자, 아크의 폭은 기존에 있는 솔리드, 기존에 있는 스피스보다 더 빼주는 게 좋습니다. 면하고 면은 교차가 돼야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면 정리 안 됩니다. 네, 교차를 시켜 놓습니다. 작업됐습니까? 3차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래쪽 면을 생성하는 수입 작업할게요. 합니다. 자, 수입. 프로파일을 내가 작업했네. 익스플리시트. 하나의 가이드 커브를 따라가네. 위드 레퍼런스 피스로 할 겁니다. 프로파일은 라이트 쪽에서 작업한 반지름 67, 가이드는 프론트에서 작업한 594. 프로파일 위치 변경할 거 아니죠? 그럼 레퍼런스는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해서 아래쪽 면을 생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 자, 여기서 좀 불필요한 데이터는 좀 하이드 할게요. 툴스 있습니까? 하이드 중에 all 스케치, 모든 스케치를 일괄적으로 하이드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면을 정리를 좀 해보는데 트리를 잘 보시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서피스는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정리합니다. 교차돼 있죠? 자, 정리할 때 유니언 트림 가지고 갈게요. 자, 뭔가 없애면서 합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언 트림으로 정리하는데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없애면서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수입 1번, 수입 2번 해서 와우, 딱 없애주는 부분이 딱 맞네. 저는 뭐 아더 버튼 누를 필요가 없네. 요렇게 딱 돼야 되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이제 요면하고 요면을 좀 만들 겁니다. 요 두 면을 만들 겁니다. 두 면을 만들 건데 얘 먼저 만들고 얘를 만들 겁니다. 자, 요 녀석부터 먼저 집중을 좀 하세요. 요거부터 만듭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R64 빙고. 그리고 여기 반지름 64 아크가 수직으로 이래 뻗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녀석은 패드 속성이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익스트루드로 만들게요. 할까? 자, 패드 속성입니다. 바텀으로 할까? 바텀. 자, 여기서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 프론트 쪽으로 가서 여기 반지름 64 아크를 제가 여기에서 작업할 겁니다.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 요 라인이 반지름 64 라인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얼마 옵셋? 23 옵셋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니다. 프론트 방향으로 좀 턴해놓고 플랜 여기 바닥 한 개 플랜을 클릭해서 옵셋 방법입니다. 위쪽 방향으로 얼마 옵셋? 23을 하는데 무브 좀 할게요. 무브 오케이? 했나요? 자, 오른쪽에도 어차피 작업이 돼야 되니까 플랜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은 22.7 그래서 플랜 마찬가지로 옵셋 방법으로 아래쪽 한 개 플랜을 22.7 하고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뭐 대충 요쪽에 옮겨 놓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내일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 좀 할게요. 파일 세이브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에 두고 내일 완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